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보여주실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1987년 3월에 설립되어 92년 이후 본격적으로 LED 제조 사업을 본격화해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 부문으로는 일반 조명, IT, 또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기반으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연구 개발 기지와 생산 기지, 또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LED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UV, 가시광, IR 등 전파장에 걸친 LED 칩, 또 LED 패키지, LED 모듈과 시스템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1,153억 원, 또 영업이익은 559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43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 또 21.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매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살균 효과를 가진 바이오레즈와 또 태양과 유사한 조명, 썬라이크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이 서울 반도체 2020년도에도 나름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이번 1분기 역시 이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잠적 실적 발표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5월 4일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날 전날이었죠.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이 매출액 3,300억이죠. 네. 3,300억의 매출 지금 실적. 공정공시인데 일단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전에 이 가실적에 대해서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된 거고요. 같은 날짜 또 다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업이익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3,100억 정도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자, 네, 살펴보면 28%의 증감 효과가 있었다. 지금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정후 내용인데 쭉 내려서 다시 보도록 하죠.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그 전년 동기 대비 27.6%가 증가된 3,104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무려 243.4%가 증가한 2,053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 역시 60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03%가 증가한 2,451억. 누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건데요. 지금 LED 칩,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고 있는 LED RCA에 들어가는 칩도 자 이게 이제 미니 아주 초소형화된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적용군이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 가정용, 산업용부터 해가지고 뭐 가로수 같은 이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섹터, 아니 그런 이제 매출군에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면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극도로 이제 초소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UV라고 해서 이게 LED가 살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원 자체가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 살균 또는 이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UV 쪽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는 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27.6% 그리고 243%가 아주 뭐 폭풍 성장을 좀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표님. 네네. 그럼 벌써 이렇게 1분기에 사실상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그렇죠. 물론 아직 9개월이 남긴 했지만 올해 전체 실적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법한가요? 그렇죠. 지금 연간 이게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지금 290억 원의 85%를 맞습니다. 무려 1분기 만에 지금 달성을 한 겁니다. 작년 1년간의 전체 순이익이 290억인데 네.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245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작년 연간 실적의 85%를 1분기에 미리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 실적도
3분기 실적, 그다음에 온기 실적이 내년 2월까지의 2021년도 전체 실적 전망치를 크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뭐 답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6.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좀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적적인 요인이 좀 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늘 상승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강조드렸던 실적과 수주장구가 동반되어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은 주가가 급락 조정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어떤 호실적 반영 또는 잠정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즉 컨센서스가 크게 상회된다면 주가는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언제나 강조하셨던 실적을 수반하고 또 수주가 있고 또 외형 가치가 달라지면 언제나 그 기업의 가치 또 주가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대표님 그렇다고 네네. 하면 어서 짚어주셔야죠. 그렇죠. 일봉 네, 차트 타점. 일단 먼저 보기 전에 네. 자 모멘텀 분석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모멘텀 서울 분석. 반도체 지금 1분기에 우리가 이 발표된 내용처럼 호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어떤 전망치는 어떨 것인가 지금 이 통계자가 좀 있는데 네, 통계자로 2분기 보면 전망치가 지금 전년 대비 19% 이게 증권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실적 컨센서스가 19%에 대한 어떤 증감인데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자, 29%가 성장할 것이다. 3,200억에서 한 4천억 가량의 반기 이상의 어떤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된 대목이고 지난달에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서요. 이 반도체 어떤 모듈, 그다음에 아세이 품목 중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2012년도 당시에 서울 반도체가 한 글로벌 한 5위에서 6위였는데 최근에 무려 3위까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에서는 지금 이 본인들은 선두 자리를 탈환하겠다. 한 번쯤 올라가지 못한 자리지만 서울 반도체가 LED 아세이 전 글로벌 1위에 이 자리를 수송하겠다라는 이제 포부까지 좀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이 좀 이게 반영된 건데 항상 강조드렸던 어떤 기대감만 무한하게 수반돼서 주가는 껑충껑충 올라와 있는데 항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 오른 만큼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하락하죠. 플러스 더 하락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조정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적과 안정적인 어떤 수준을 동반한다면 주가는 다시 2차 또는 3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대감만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또 이렇게 확신이 안 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실적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또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대표님께서 한번 정확한 타점 짚어주실까요? 네네. 지금 일봉상에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봉상에 찾아보시죠. 지금 저점. 자, 일봉상의 저점에 영역되는 바로 한 요 구간인데 14,000원, 14,500원이 일봉상의 저점 영역됩니다. 서울 반도체. 그런데 실적적인 요인이 호실적을 좀 보였던 이 구간 18,000원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선입니다. 최근 일봉상의 어떤 고점 지지대는 19,000원을 좀 보여지는데 주가는 추세선상에서 지속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을 좀 그어지고 있고 역시나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조정 구간이 이렇게 있었지만 실적을 수반한다면 다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더 보죠. 지금 18,000원, 19,000원을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18,000원 좀 이탈했다는 거죠. 네. 이탈했지만 실적적 요인으로 다시 갭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12,050원대, 지금 오늘 6.9%대 상승 이끌고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1차 매수 구간이에요. 일봉상이 탄탄하게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 19,000원을 이탈한다면 18,000원 지지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추세 상단을 좀 뚫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자리 18,000원에서 19,000원 포트 비중은 10%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만약에 18,000원이 좀 이탈된다.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이탈 구간이 있다면 16,000원에서 18,000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이때 추가 포트는 15%에서 20% 가까이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노리는 분들 18,000원에서 19,000원 선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비증원 10% 추천해 주셨습니다. 만약 18,000원 이탈된다면 16,000원에서 18,000원 선에는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또 추천해 주시면서 포트비증원 15%에서 20% 비중으로 적극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이 회사는 2002년 설립되어 2차 전지 제조 설비 및 자동차 설계 제작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한국 제3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2차 전지 제조 공정 전 공정에 해당하는 전극 공정으로 이 단일 사업 부문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 2020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 1,180억 원, 또 영업이익 139억 원, 순손실은 44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또 2019년보다 매출은 17.4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64% 감소해 단기 순손실 실현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CIS 2020년도에도 수익 지표가 감소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 수주 공시를 발표했죠. 그렇죠. 작년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매출이 17.4%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적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지표 나빴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의 어떤 이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이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자, 이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예측과 이 사업 모멘텀 부분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이 소부장주 종목 중에서 CIS가 유독 어떻게 보면 좀 실적적인 요인에서 좀 퇴보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건 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 4일이었죠.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잠깐 내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를 납품하게 된 겁니다. 전체 금액은 507억, 최근 매출액이 1,180억인데 무려 42.9%에 해당되는 507억 원에 대한 매출, 제조 장비 납품 소식을 좀 전달했는데 계약 상대방은 얼티엄 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계약 기간이 5월 4일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이 장비를 납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즉 2년 정도에 걸쳐서 납품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500억이라는 이 수주 공시 따냈는데 이게 500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맞죠? 자,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500억 들어왔어요. 처음엔 계약금도 들어올 거고요. 중간에 어떤 납품하면서 중도금 쪽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좀 아마 대금을 지급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이 인식되는 거는 1, 2, 3, 1분기 내 이미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4월, 5월, 6월이 바로 2분기죠. 맞습니다. 그럼 2분기에 일부 실적이 좀 인식되고요. 3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이 매출분은 이 분기별로 좀 나눠서 좀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1,180억의 매출을 했기 때문에 42%라는 이 적지 않은 이 매출을 2년에 걸쳐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200억 정도만 인식돼도 벌써 증감 비율은 한 20%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해석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적이 인식되는 구간. 지금은 1,000원을 벌었는데 3분기 실적이 갑자기 10,000원을 번 회사로 탈바꿈되면 이때보다 3분기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되는죠? 더 좋아질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분기에 좋지 못하다. 매수 기회를 주거나 낙폭 과대 구간이 있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수밖에 없죠. 매수한다면 3분기나 온기 실적에 이런 실적적인 어떤 발표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에 충분한 수익을 좀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예측됩니다. 지금 네. 네,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또 해주셨는데 게다가 이 CIS에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애플카 협력설이 제기되면서 이 애플카 관련주로도 또 이 시세를 분출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또 향후 모멘텀 전망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앵커님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흡족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원투 펀치가 바로
LG화학과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두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CIS는 CATL의 이 전극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해서 CATL과 합작해서 지금 뭐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 외신 보도가 있고 나서 이 CIS가 이 관련된 어떤 이 수혜 전망으로 주가가 최근에 한번 이 급등한 이력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최근 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맞습니다. 주가가 좀 흔히 들썩들썩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지지부진해지고 중국과 다시 하겠다? 글쎄 이게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신에 따르면 지금 이 샘플 테스트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은 좀 된 모양이에요. 지금 저도 좀 찾아는 봤는데 네. 아직은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주나 프로젝트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반드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캐파가 늘어나면 장비도 늘어날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애플카 그리고 전기차가 나와서 대표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요즘 또 공부를 아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많이 해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전고체전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오, 네. 대표님 알고 계셨어요? 네. 어, 제가 오히려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2차 전지가 뭐냐, 그다음에 그쵸. 전고체는 뭐고 전액은 또 뭐냐, 막 이렇게 되게 헷갈려하세요. 간단하게만 제가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전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예요. 건전지죠. 알카라인이라고 불리죠. 대표님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저 배웠는데. 예. 저 아는 척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한번 설명 한번 잘난 척 아주 하세요. 조금만 해봐도 그렇죠. 될까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또 피해갈 수 없으니까 네. 아는 척 살짝만 해볼게요. 네네. 제가 신문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이 전고체전지가 차세대 배터리 고체형 배터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존에 있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액체형, 음극체와 양극체가 이렇게 합쳐지면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차세대 고체형 배터리는 이 폭발 사고를 또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 맞을까요? 아,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이제 하산해도 됩니까? 예, 이 정도면 이제 뭐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뭐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자, 차이점은 폭발입니다. 전액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면 인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차세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전고체는 이 분리막이 없고요. 이 전의 액이라는 액체를 고체화해서 이 자체적 어떤 전력의 재사용을 가능하면서 폭발의 어떤 위험도는 좀 줄이는 그런 어떤 이 기술 개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아주 오늘 뭐 좋은 질문을 좀 해줬습니다. 이 회사 전고체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돼 있죠. 지금 올해 이제 지난 3월에 삼성 SDI가 이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공동으로 이 국책과제 이 수행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삼성 SDI가 정부 주도의 이 전고체 개발인데 네. 여기 프로젝트에 지금 많은 회사가 좀 있어요. CIS가 있고 DH 그다음에 미래컴퍼니와 이제 공동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데 다소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오래될 얘기도 아니다. 저는 전고체가 그래도 한 5년 이내에는 개발이 완료돼서 좀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물론 단가적인 어떤 생산 단가 이슈는 있겠지만 기술의 개발의 어떤 속도가 지금은 필수적인 어떤 이 전기차의 기술 개발과 맞물려서 이 전고체 시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CIS는 충분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전고체 너무 먼 미래가 아니다. 또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5년 안에 이거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기대감 있는 모멘텀, 상승 모멘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모멘텀까지 짚어주셨는데 정확한 타점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회사 2차 전지 이 장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각되면서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관련된 이슈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에 지난 1월 19일 날 2350원 신고가 갱신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네. 갱신을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빠져요. 자, 이유는 실적도 생각보다 좋지 못했고, 두 번째는 기대감만 수반돼서는 항상 오르기는 쉽게 오르지만 실망감으로 바꾸게 된다면 오른 만큼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그래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은 2차 전지 소부장주로 이 회사의 어떤 이 장래성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일봉상 저점은요 9,000원대 한 요 구간인데, 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일봉상 저점은요 7,2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 탄탄하게 좀 자리 잡은 이 구간은 9,000원인데, 9,000원대를 지금 가볍게 돌파해서 주가는 계속 추세 상단에 좀 위치해 있었어요. 일봉상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던 이 지지 구간은 12,000원대인데 오늘 11,650원. 최근에 이 구간을 좀 이탈한 게 좀 아쉽지만, 그렇다면 이게 이탈의 전조냐, 이 회사 모멘텀의 좀 소멸갈증이 아니죠.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고 계속되는 2차 전지의 어떤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장비 납품 실적도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요. 전고체 관련된 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 CIS는 앞으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분할 매수가 좀 맞지 않겠는가. 자, 타점 한번 잡아드려야죠. 네. 정확한 타점.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자, 9,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인데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더 본다면 11,000원에서 9,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저는 포트 한 15% 미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분할 시 매수 관점으로 의견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 동 구간에서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 조금씩 이 도달됐을 때 분할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캐파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 계속 탈 것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보수적으로 보면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11,000원에서 12,000원 선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5% 미만 정도로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기업,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회사는 1943년 12월 설립돼 2000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다소 업력이 오래된 제약회사입니다. 2013년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업체 DH 코리아를 인수했는데요. 안과용 치료제 전문 제약사로서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비안과 부문 품목도 확대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연결 기준 매출 1,668억 원, 또 영업이익 56억 원, 또 순이익 64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10.6%, 또 영업이익은 77.6% 감소했고 순이익은 67.2% 감소하며 실적이 크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사실 삼천당 제약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한번 그렇습니다. 자세히 짚어봐 주실까요? 일단은 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이었죠. 한국거래소가요. 지금 5월 3일에 보도돼 있는 이 풍문 보도에 따른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추진,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회사에 공식 질의를 한 거고요. 자, 회사는 대답을 했죠. 네. 본 공시는 2021년도 5월 3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바로 미확정이죠. 맞습니다. 당사는 중국 파트너사와 2020년 11월 오랄 인슐린 및 오랄 GLP-1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 그리고 미국 파트너사와 해당 제품에 대한 테크니컬 딜라이젠스인가요? 이게 영어 실사가 어렵네요, 됐네요. 대표님. 자, 네. 미국 파트너사와 이 조건부 실사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떤 캐파가 확정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조율이 되면 마일스톤 단계적으로 지급받는 어떤 보조 금액과 같습니다. 자, 마일스톤 계약과 로열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로열티는 매출 성과 분에 대한 어떤 초과 달성 또는 매출 부분에 대한 일정 피를 로열티라는 이 수수료로 이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어떤 구간별로의 어떤 제약사들이 임상 1단계가 통과됐다 그러면 얼마, 임상 2단계가 통과되면 얼마, 3상 얼마, 그 다음에 시판허가까지 득하면
모든 계약되어 있는 개런티를 다 받는 것. 이게 이제 이 수당치가 좀 다른 건데 지금 마일스톤과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 이 조건들을 좀 협의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언론 자료를 통해서 지금 삼천당 제약이 지금 먹는 인슐린,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거는 뭐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저 이렇게 잘 주사로 보지 돼가지고 이 배에다 이렇게 좀 맞거든요. 아, 주로 이제 복부나 이런데 이제 이 근육 같은데 좀 맞는데 이게 먹는 인슐린이라는 거는 좀 너무 간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사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이게 먹는 게 아프기도 아프지도 할 텐데. 않고. 자, 그래서 지금 먹는 인슐린 신약을 삼천당 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상 비용 2천억을 자 파트너사가 돈을 댈 테니까 니네 연구 개발 빨리 좀 해. 자,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진위성, 그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이 진실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증 사항을 좀 통과돼서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빠르게 임상 시험 좀 해서 결론 도출하세요.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우리 얼마 주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이 먹는 인슐린 신약에 대해서 2천억 원 전액을 해외 제약사로부터 이제 지급을 좀 받는다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이 외에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또 오늘도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먹는 코로나 백신을 또 개발하겠다. 오, 먹는 코로나 근데 백신. 이거는 좀 저는 사실 갸우뚱해요. 여기까지는 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게는 거의 뭐 2만 %까지 급등한 맞습니다. 그런 오르고 있죠. 종목들이 있었죠. 2,000%가 올랐고 200%, 300%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기대감만 수반돼서 약이 나오지 않고 임상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아주 거의 뭐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 기대감만 수반한 즉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처럼 파트너사가 이 임상 비용을 지급해주고 회사는 이를 통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시판 허가까지 갈 수 있는 이 모멘텀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만으로도 수반해서 이렇게 등급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 가능한 이 사업적인 모멘텀이 확실한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 여기서 또 S패스라는 단어가 또 저는 생소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이것 때문에 좀 공부를 했는데 오, 제가 과거에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업황 분석 관련된 좀 일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음. 에스페스 키트는 저도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뭔가요, 경구용 대표님? 주사제예요. 우리가 아하. 지금 뭐 우리가 몸살 감기 심하면 뭐 엉덩이에 주사 맞죠? 그쵸. 근데 주사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엄청 뻐근하고 그날 근데 맞고 맞습니다. 나면 또 이게 식은땀 나면서 이게 뭐 약은 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 그 아픈 그것도 좀 귀찮다 이거죠, 사람들이.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동일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자, 주사제와 같이 먹는 약으로 전환되는 이 기술이 바로 에스페스라는 기술인데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인슐린, 배에다가 고통스럽게 맞는 이 인슐린을 먹는 약으로 좀 대체한다든가 코로나19 백신처럼 이 팔뚝에 맞으면 이 뻐근함이 좀 오래가고 아직 맞아보진 못했지만 그런 어떤 부작용이 좀 컸는데 그래도 먹는 경구용 약으로 좀 대체된다면 좀 인간들의 어떤 이 편의성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이 되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에스페스 기술을 이 조인트 벤처 투자의 이 설립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도 일부 하고 맞습니다. 이런 계약들을 통해서 좀 가시화된 내용들이 삼천당 제약의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 건데요. 그럼 네네. 이 모멘텀 보면서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짧게 좀 설정을 좀 해뒀습니다. 네.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는 4만 원으로 좀 보여지죠. 바로 여기고요.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일봉상 주가 1차 지지 구간은 5만 6천 원, 그 다음에 6만 7천 원이 2차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지금 내려와 있죠. 네. 이렇게죠. 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이 지금 기대감이 다시 별다른 어떤 임상의 병효가 없다 보니까 실망감 부각됐지만 최근에 2천억의 어떤 좋은 임상 비용까지 투자받는 이 전제 좋은 이 계약 내용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 추세가 좀 전환되는 이 시그널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 대목인데 자, 타점을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 구간인데 48,000원에서 5만
5,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죠. 자, 48,000원에서 55,000원 구간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데 지금은 약간 기대감과 어떤 이런 이목, 단기 어떤 매입 시세가 반영은 살짝 됐지만 이게 다시 실망 매물로 좀 나오면서 조정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48,000원을 좀 지지한다면 48,000원부터 55,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은 10%의 비중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건 아니다. 또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매수 구간 타점 48,000원 선에서 55,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로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해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 공시 분석가와 함께 꼼꼼하게 공시 체크해 봤는데요. 이렇게 공시를 체크해 보면 어떤 장세에도 흔들림 없이 또 단단해질 수 있는 전략들 다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텐데요. 오늘 장 마감, 손자희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